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이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내용을 보니까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뭐 주위에서 경계로 좀 상향 조정됐어요. 지금 네.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태풍이. 일단 뭐 리포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본 가고시마 남남 서쪽 약 210km 부근 해상에서 예. 시속 24km로 북서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내일 새벽 3시죠. 가고시마 북북서쪽 약 130km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 19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강풍 반경 400km로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예. 이번에는 비보다는 강한 바람으로 영향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도를 시작으로 예. 오후에는 영동 지역, 밤이면 영남 해안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이 영남 해안에 150mm 이상의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에 바람이 지금 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최대 풍속이 강한 만큼 지금 시속 125km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태풍 피해 없도록 만전의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대통령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중 대응을 좀 지시를 했는데 정부가 철저히 지금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상민 장관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지금 떠나신 건데요. 예. 이 중단본에서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을 했습니다. 태풍 호우 위기 경보 수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이 된 상태고요. 예. 일단 지금 아직까지 흰남노로 인한 태풍 피해가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지금 약해진 지반 배수 능력 상당히 이전보다는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예. 그리고 많이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이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특히 창문이나 창틀 흔들리면서 깨지기 쉬워지거든요. 그렇죠. 흔들리는 이 틀 속에 흔들림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꺼운 종이나 뭐 우유 팩 같은 것을 끼워 넣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또 건물 외벽에 부착한 간판, 강풍에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단단히 고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태풍 피해 겪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지하 주차장이 상당히 위험한 공간이 그렇죠. 돼버렸잖아요. 경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모래 주머니를 탄탄히 쌓아놓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얼마나 위력적인지 지금 다행스러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으로 향한다 해서 일본에서는 지금 어떤 정도의 피해가 있는 겁니까? 일단 일본 기상청은 이것도 역대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본이 그동안 이 태풍 피해가 꽤 많이 있었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역대급이라는 것은 예. 이번 태풍이 아까도 권상희 평론가가 설명해 줬지만 네. 이 특히 바람 이게 지금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아. 지금 현재 이 내일 오전 3쯤에 일본 예. 가고시마 북북서에서 한 130km 해상에서 예. 도달할 걸로 보이고요. 이게 규슈, 나가사키에서 일본 내륙으로 일단 진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비뿐만 아니라 바람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예. 그에 따른 피해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히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의 이 각계각층의 분노가 빗발치고 있죠. 이 대안 마련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도 피의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이 된다.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보복살인 일단 살인 혐의보다 보복살인 혐의는 형량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2년여간 피해자 스토킹한 혐의로 이 검찰에서 징역 9년형을 구형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계획 범행이라고 보는 관점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지금 전모 씨를 보면 전모 씨의 이동 경로를 볼 필요가 있어요. 신당역으로 이동을 했을 때 교통카드 사용을 하지 않았죠. 기록이 남지 않는 예. 일회용 승차권을 사용을 했고요. 또 범행 전에 본인의 예금 1,700만 원을 집 근처에서 인출하려고 했는데 네네. 지금 전모 씨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경찰의 경우 범행 이후를 계획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범행 이후에 도피 자금으로 쓰려고 인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휴대전화 포렌식 진행이 됐고요. 예. 또 경찰 혐의 입증을 위해서 계속해서 증거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속속 이제 소식이 이제 업데이트돼서 전해지고 있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요, 피의자가 우울증이 있다면서 범행 후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 혹시 이 심신미약범으로 이제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이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형량을 감경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이 스토킹 처벌법이 보면 우리나라가 1999년도부터 이게 논의가 있다가 예. 작년에야 이제 이 법이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스토킹이라는 걸 무슨 남녀 간의 개인적 관계로 지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이건 아니고 정말 이 스토킹이라는 게 이런 범죄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스토킹법이 그러니까 즉 반의사불벌죄, 자기가 어떤 고발을 처벌을 해달라고 그래야 처벌할 수 있는 네. 죄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수사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미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개선인데요. 두 번째, 예. 지금까지도 우리는 아직까지 전모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저렇게 사진을 뿌옇게 지금 하고 있죠. 예. 이게 지금 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슨 피의자의 무슨 뭐 인권 등등을 위해서 이 얼굴 사진을 공개를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규정에 보면 예.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현행범일 경우에 이걸 공개하도록 이제 경찰이 판단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예. 문제는 문제는 또 경찰에서 이걸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경찰이 알아서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명백하게 현장에서 체포가 됐고 예. 현행범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네. 왜 이런 사람을 아직까지 우리가 전모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렇게 얼굴을 가려야 되는 것인지 예. 저는 이선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 정말 우리 그동안 피의자 신상 공개 이런 결정 기준을 이 좀 바꿔야 된다. 아. 왜냐하면 저렇게 해야지만이 앞으로 어떤 범죄에 대한 경고성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우리가 얼굴을 몰라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좀 있는 법들이 좀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밤이면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이 가수 겸 작곡가 박정훈 씨 기억하시는 분 많을 텐데 어제 별세를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나이가 젊습니다. 왜 사망을 했나요? 네, 향년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등지게 된 건데요. 네. 3년 전부터 간경화로 투병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장례 절차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고요. 유족으로는 현재 미국에 있는 아내와 아들과 딸 이렇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예. 고인의 비보를 들은 유족들 오늘 밤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옥 같은 노래들로 많이들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노래들이 있었는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일단 오늘 같은 밤이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박정훈 예. 씨의 가장 대표적인 히트곡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이후에 1993년에 발표한 3집 앨범 먼 훗날에 역시 히트곡 중에 히트곡입니다. 예. 90년대 초중반에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던 그런 대중 가수였는데 네. 사실 모습이 그동안 보이지 않아서 애석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간경화가 있었는데 이 간이 다른 장기들을 누르면서 소리가 잘 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90년대 초중반에 함께 인기를 끌었던 가수 박준하 씨가 네. 한 연예 매체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음반 작업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두 분이 의기투합해서 음반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1년 동안 치료를 받고 나서도 네. 목소리가 회복되지 않아서 상당히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 사실 최근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거든요. 네. 5년 전입니다. 2017년에 한 지상파 방송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것이 박정훈 씨를 우리 대중이 봤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타까운 소식이었고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과 인사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